자, 구문독해 10강 가정법 구문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정법이라는 뭘까요? 가정한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얘기를 하던가 안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든 대로 난 키가 크지 않아 라는 사실을 그대로 쓰지 않고 키가 크다면 이렇게 쓰는 용법을 가정법이라고 하죠. 근데 영어에서의 가정법의 특징은 시제가 옮겨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것처럼 그대로 시제가 옮겨지지 않고 시제가 한 시제씩 더 과거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문에 I'm not tall, 나는 키가 안 커 라는 거의 사실이죠. 이거의 사실의 가정법은 내가 키가 크다면 해서 옮겨지면은 if I 다음에 현재 시로 am not tall 이라는 부분이 am이라는 현재 시제가 한 시제 더 과거로 옮겨져서요. 현재가 과거로 바뀝니다. 그래서 if I were tall was도 안 씁니다. 원칙적으로 비동사라도 were 써서 if I were tall 그러면 키가 크다면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I can't try a dunk shot 키가 크질 않아서 키가 작아서 덩크샷을 해보지 못해 라는 거는 키가 크다면 덩크샷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을 쓰면요. I can't 라는 부분이 I could 과거 시제로 바뀐다 그랬죠. I could try a dunk shot 썼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는이라고 되어 있는 빈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고르기 선택 문제라든가 다 풀어서 예문을 필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I'm not tall 이라는 부분은 if I were tall 로 바뀌고요. I can't try a dunk shot 이라는 부분은 I could try a dunk shot. I could 넘어갑니다. 자, 가정법의 공식이라고 해서 아주 착착 지켜지는 거라서 공식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인 가정법의 공식은 총 4가지입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자, 좀 크게 볼까요? 내가 그 사실을 안다면 또는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너에게 말해줄 텐데 너에게 말해 주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4가지입니다. 뭐뭐 한다면 했다면 할 텐데 했을 텐데 자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안다면 이라는 거로 해서 if I 다음에는 안다면 이라서 현재 안다면 현재 모르죠. 안다면 이란 얘기는 현재 모르죠. 그거는 현재 시로 쓰지 않고 if I knew the fact 그 다음에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했었던 게 knew라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보다 더한 시제에 옮겨진 had known if I had known the fact 됐습니까? 그리고 너에게 말해줄 텐데 그래서 말해주지 않죠. 사실을 몰라서 말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해줄 텐데 라는 가정을 하면은 I will이 아니라 I would tell it to you. 말 못해준다는 얘기예요. 반대기 때문에 시제가 하나씩 옮겨졌습니다. I would tell it to you. 마찬가지 마지막 너에게 말해 주었을 텐데 라는 얘기는 과거처럼 되었기 때문에 would만 변하지 않고 I would have told it to you. I would have told.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기서는 가정법 공식까지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독해할 때 그래도 알아둬야 됩니다. 뭐 한다면 이란 얘기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옵니다. 한다면 두 번째는
if 다음에 알았다면, 했다면 이란 얘기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가 나옵니다. had pp요. 그 다음에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석이 되는 거는 주어 다음에 과거 조동사 would가 나왔죠. could도 쓰입니다. would,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 다시 한번요. 뭐뭐 할 텐데 라는 거는 주어 다음에 would나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뭐뭐 했을 텐데 라는 거는 주어 다음에 would나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동사의 원형에 to, pp를 씁니다. would, could, have, pp. 됐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가정법의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가정법이 응용돼서 있는데 응용되더라도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다 일관성 있게 맞춰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뭐 한다면, 돈이 있다면, 충분한 돈이 있다면, 한다면 이라고 하면 뭘 쓴다 그랬죠? If he had enough money 이렇게 되죠? had를 쓰는 순간 충분한 돈이 지금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충분한 돈이 있다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을까 좋겠는데 라는 표현이 he wishes예요. he wishes. 바란다. 충분한 돈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해서 he wishes를 써도 충분히 돈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had라는 걸 씁니다. 똑같이. He had enough money.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치 충분한 돈이 있는 것처럼 말해. 라는 얘기는 충분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해.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다면 되든지 있는 것처럼 되든지 뭐뭐처럼이라는 거는 그 밑에 그 앞에 있는 as if입니다. He talks as if 뭐뭐처럼 근데 he 마찬가지 had enough mone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분한 돈이 없다면이라는 표현을 주어를 is로 써서요. 예, 요 구문도 외워둬야 됩니다. 없다면 그러면 is냐, was냐, were냐 뭐를 고를까요? 예, was가 아닌 were를 고른다 그랬습니다. 주어가 is인데도 were 써요. 무조건 다 were 씁니다. 비동사는.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요게 없다면이라는 표현이에요. 뭐가 없다면이라는 표현. If it were not for enough money. 그 다음에 마지막엔 뭘 얘기한 거냐면요. 잘 들어야 필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는 하고 나온 거는 뭐냐면 if에 가로를 쳤죠. if를 안 쓰는 거예요. 위에 문장에서 if it were not for 문장에서 if를 생략하는 거예요.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가 바뀌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If it were not for에서 if가 없어지고 주어 동사가 바뀌면 were it not for가 됩니다. 칸이 좁지만 다 써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는 하고 되어 있는 문장에 were it not for enough money. 자, 이렇게 찬찬히 해줬는데요. 이게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충분한 돈이 없다면 첫 번째 문장은 If it were not for enough money. 그 다음에 불생략은 were it not for enough money. Were it not for enough money. 됐습니까? 자,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수업에서 구문 독해 연습을 해봅시다. 마칩니다.